세 번째 소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TV 앞에 앉았어요. 뮤직온이 시작되었죠. 뮤직온은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잠시 뒤면 내가 좋아하는 샤인도 나온다. 즐겁게 노래를 따라 부르는데 갑자기 화면이 뽀로로로 바뀌었어요. 뒤돌아보니 동생 준열이가 채널을 바꾸고 킥킥대며 웃고 있었어요. 야! 나는 꽉 소리를 지르며 리모트 컨트롤을 뺏어들었어요. 다시 뮤직온 채널로 바뀌었죠. 뽀로로 볼 거야, 뽀로로. 준열이가 옆에서 징징거렸어요. 나는 들은 채도 안 하고 노래만 따라 불렀죠. 약이 올랐는지 준열이가 내 옆구리와 허리를 발로 찼어요. 이게 너 죽을래? 나는 옆구리를 문지르며 주먹을 쥐어 보였죠. 준열이가 얼른 리모트 컨트롤을 주워서 다시 뽀로로를 틀었어요. 눈에서 불이 났죠. 야, 너 가만히 안 둬? 나는 준열이 머리통을 세게 쥐어 박았어요. 곧바로 울음소리가 온 집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누나 미워. 그때 엄마가 음식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오셨어요. 엄마, 누나가 또 때렸어. 준열이가 훌쩍거리며 엄마한테 매달렸죠. 아, 내가 못 살아. 정말 툭 하면 동생이랑 싸움질이나 하고. 엄마가 나에게 눈을 흘겼어요. 내가 먼저 TV 보고 있는데 준열이가 방해했단 말이야. 준이, 넌 누나가 돼서 양보도 못하니? 왜 맨날 나한테만 양보하라고 해? 나는 화가 나서 소리를 빽 질렀어요. 시끄러워.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둘 다 TV 못 보니까 그렇게 알아. 엄마는 TV 전원을 끄고 주방으로 가버리셨어요. 나는 준열이를 위아래로 째려봤죠. 준열이가 혀를 쏙 내밀었어요. 저게 그냥. 나는 거실 바닥에 있던 준열이 그림책을 집어 던졌어요. 준열이는 쥐새끼처럼 요리조리 잘도 피해 다녔죠. 그만하지 못하니? 엄마가 주방에서 나를 노려봤어요. 준열이가 자꾸 약을 올리잖아. 3학년이나 돼가지고 5살 먹은 동생이랑 싸우기나 하고. 잘한다, 잘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엄마는 왜 맨날 준열이 편만 들어? 나는 씩씩거리며 방문을 쾅 닫았어요.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찔끔 나왔죠. 엄마는 내가 준열이랑 싸우면 꼭 나만 야단을 쳐요. 그럴 때마다 나는 불쌍한 콩쥐나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었어요. 준열이는 나를 골탕 먹이려고 태어난 것만 같았고 떼쓰고 억지 부리고 뭐든지 제멋대로였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맨날 나만 보고 양보하고 이해하라고 해요. 내가 먼저 태어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할머니는 또 손자라고 준열이를 얼마나 챙기시는지 치사해서 말하기도 싫어요. 난 동생 없는 친구들이 제일 부러워요. 동생 같은 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침대에 벌러덩 누워버렸죠. 지금쯤 뮤직온에서 샤인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지 모르는데 다 준열이 때문이었어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나는 화가 나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어요. 알록달록한 풍선들 사이로 사람들이 길게 늘어선 줄이 보였어요. 준이야, 저기 무슨 행사하나 봐. 짝꿍 현지가 가던 걸음을 멈추었죠. 뭐지? 우리도 빨리 가보자. 나는 현지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어요. 오 마이 갓! 샤이니 팬 사인회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런 정보를 놓칠 줄이야. 이렇게 큰 실수를 하다니 나는 자신이 원망스러워 머리를 마구 쥐어박았죠.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어디야. 빨리 줄 서자.
현지가 나를 달랬어요. 우리는 안내에 따라 아주 기다란 줄의 맨 끝에 섰죠. 줄이 줄어들수록 가슴이 더 크게 두근두근 거렸어요.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죠. 샤인의 얼굴 뒤에선 광채가 났어요. 눈이 부셔서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나는 손으로 빛을 가리며 눈을 가늘게 떴죠. 샤인이 활짝 웃으며 물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니? 최준이요. 샤인이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눈을 크게 뜨고는 반갑게 말했죠. 네가 준이구나. 안 그래도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네, 저를요? 그래, 네가 보내주는 이메일 꼬박꼬박 잘 읽고 있어. 정말 고마워. 샤인이 내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나를 꼭 껴안아 주었죠. 난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오 마이 갓. 일어나. 샤인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죠. 어서 일어나라고.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아주 낯익은 목소리, 듣기 싫은 목소리. 이 목소리는 분명 준열이다. 준열이었어요.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죠. 아침 햇살이 얼굴 위로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샤인의 얼굴 뒤로 빛나던 그 광채였죠. 뭐야? 꿈이야? 김이 팍 샜어요. 준열이가 내 어깨를 흔들었어요. 엄마가 누나 깨우래. 알았어. 저리 좀 가. 나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 다시 이불을 확 뒤집어 썼죠. 아침도 굶고 학교를 뛰었어요. 아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또다시 잠이 든 거였죠. 엄마는 내가 일어난 줄 알았대요. 게다가 늦잠을 자서 지각 직전인데 준열이가 새치기를 하더니 화장실로 쏙 들어가 버렸죠. 엄마는 그냥 옆에서 세수하라고 했지만 말도 안 돼요. 준열이 똥냄새 맡으면서 세수하느니 차라리 지각하는 게 나아요. 멀리 횡단보도에서 초록색 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있는 힘껏 뛰었지만 바로 내 앞에서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교통도우미 아주머니가 나를 막아섰죠.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는데 빨간 자동차 한 대가 약 올린 내 앞을 쌩 하고 지나갔어요. 나는 제자리에 서서 발을 동동 굴렀죠. 급해 죽겠는데 신호등은 고장이라도 난 것처럼 바뀔 생각을 안 해요. 곧이어 빨간 스포츠카 2대가 휙휙 바람소리를 내며 지나갔어요. 잠깐 동안 빨간 자동차를 3대나 본 거 있죠? 문득 1학년 때 떠돌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빨간 자동차 3대를 보면 소원 3가지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였어요. 정말 빨간 자동차 3대를 보고 나서 소원을 이루었다는 소문도 들렸죠. 어떤 아이들은 일부러 도로 앞에 쭈그리고 앉아 빨간 자동차를 기다리고는 했어요. 나도 예외는 아니었죠. 특별한 소원은 없었지만 친구들과 괜히 도로 주변을 맴돌곤 했었어요. 그땐 그렇게 기다려도 빨간 자동차가 안 보이더니만. 하지만 3학년이 되고부터는 행운의 편지라든가 빨간 자동차 같은 터무니없는 말은 자연스럽게 믿지 않게 되었죠. 시계를 보았어요. 완전 지각이다. 이게 다 준열이 때문이야. 생각할수록 어쩌면 그리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선생님 안 왔으면 좋겠다. 저절로 한숨이 나왔죠. 뛰어봤자 어차피 지각이에요. 나는 아예 야단 맞을 각오를 하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복도로 들어서는데 웬일로 우리 반 교실이 시끌시끌했죠. 교실 뒷문을 살며시 열었어요. 선생님이 보이질 않았어요. 아싸! 나는 잽싸게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가방을 내려놓는데 짝꿍 현지가 말했어요. 선생님, 장염에 걸려서 오늘 학교에 못 오신대. 현지와 나는 손뼉을 마주치며 좋아했죠. 근데 너 체육복은? 현지가 마주치던 손뼉을 멈추고 물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죠. 아침에 부랴부랴 나오느라 오늘 체육 시간이 들은 건 생각도 못했어요. 둘러보니 체육복을 안 입고 온 건 나 하나였어요. 새로운 체육 선생님은 엄청 무서웠는데 체육복 안 입으면 벌로 운동장을 5바퀴나 뛰게 한다던데
이렇게 더운 날 운동장 5바퀴를 뛰면 그야말로 죽음이었죠. 아, 비나 확 내려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죠. 아침도 굶었는데 운동장을 5바퀴나 뛰어야 한다니 벌써부터 우울해졌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2교시가 끝나갈 무렵 맑던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교실안이 동굴처럼 어두컴컴해졌죠. 2교시 마치는 종소리와 함께 천둥까지 쳤어요. 굵은 빗방울이 툭툭 떨어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소나기가 후두둑 쏟아내렸어요. 운동장 수업은 취소되고 대신 교실에서 비디오를 봤어요. 너 오늘 완전 대박이다. 응, 맞아. 현지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아침에 본 빨간 자동차가 자꾸 떠올랐어요. 에이, 설마 어쩌다 우연히 맞아떨어진 거겠지. 갑자기 소나기가 온 것도 그렇지. 일기예보에서 요즘 같은 때에는 대기 불안정해서 자주 소나기가 온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정말이라면 쓸데없이 벌써 소원을 2개나 날린 것 같았어요.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3번째 소원은 생각을 많이 해서 아주 좋은 걸 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소원을 빌어서 손해볼 건 없으니까요. 이런저런 상상을 하며 기분 좋게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 할머니 오신다니까 엄마 마트 좀 갔다 올게. 좀 이따 어린이집 차 도착하면 준열이 데려오고, 알았지? 엄마가 시장 바구니를 들고 말했어요. 나는 뾰루통하게 대답했죠. 잠깐 게임을 하다가 준열이를 데리러 나갔어요. 누나! 준열이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나에게 매달렸죠. 누가 봐도 사이좋은 남매 같았어요. 준열이는 성격이 좋거나 아니면 머리가 아주 나쁜 그런 아이 같았죠. 아무리 내가 구박을 해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우리를 보고 웃었어요. 나는 부끄러워서 준열이를 살짝 떼어내었어요. 누나, 코끼리 놀이터에서 그네 딱 한 번만 타자. 준열이가 내 손을 잡아 끌었어요. 코끼리 놀이터는 버스 정류장의 근처에 있었어요. 엄마는 위험하다며 우리를 못 가게 하는 곳이었죠. 준열이가 내 옷자락을 자꾸 잡아당기며 졸라댔어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차에 오르며 우리를 빤히 바라보며 잠깐만이다. 나는 좋은 누나인 척 말했어요. 오후 햇살이 눈을 자꾸 찔렀어요. 등에서도 땀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그네 딱 한 번만 타겠다고 해놓고선 30분이나 훌쩍 넘었어요. 이제 그만 가자. 나는 얼굴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준열이는 들은 채도 안 하고 미끄럼틀로 뛰어갔어요. 누나 간다. 혼자 놀다 나쁜 사람한테 잡혀가도 몰라. 다시 큰 소리로 겁을 주었지만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이 방법도 여러 번 썼더니 이제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았죠. 얄미운 최준열, 어디 맛 좀 봐라. 나는 정말로 집에 가는 척하고 코끼리 놀이터를 나왔어요. 그리고는 잽싸게 옆으로 숨었죠. 좀 있으면 징징거리며 날 찾을 게 뻔했어요. 그때 짠 하고 나타나서 집으로 데려갈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소리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아유, 고집불통. 이젠 억지로 끌고 가는 수밖에 없었죠. 분명 창피하게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겠지? 나는 앞에 보이는 돌멩이를 힘껏 걷어찼어요. 마음 같아선 준열이 엉덩이를 세게 차고 싶었죠. 차라리 돌멩이나 돼버려라. 돌멩이가 톡톡 튀며 앞으로 떼구르르 굴러갔어요. 순간 빨간 자동차가 떠올랐어요. 소름이 확 돋으며 온몸이 뻣뻣해졌죠. 설마 세 번째 소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겠지? 나는 돌멩이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어요. 왠지 모르게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죠. 예수님, 하나님, 아니 부처님, 방금 건 취소해요. 그건 소원이 아니라 그냥 홧김에 한 소리라는 거 아시죠? 나도 모르게 가슴에 2손을 모으며 중얼거렸어요.
다 우연일 거야. 빨간 자동차를 봤다고 소원이 이루어질 리가 없잖아?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놀이터를 둘러보았죠. 준열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혼자 집에 갔을 리는 없고 집으로 가려면 내가 서 있던 곳을 지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때 미끄럼틀 아래 놓인 돌멩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시커멓고 반들반들한 것이 유독 눈에 띄었죠. 나는 천천히 돌멩이를 주워 돌멩이에 박힌 얼룩덜룩한 점이 준열이 죽은 게랑 꼭 닮았다 생각했어요. 손이 덜덜덜 마구 떨렸어요. 준열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주위가 어둑어둑해졌어요. 나는 놀이터 의자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죠. 엄마가 알면 분명 기절할 거야. 더군다나 오늘 할머니까지 오신다 했는데. 나는 손에 쥔 돌멩이를 보고 또 보았어요. 3번째 소원을 빈 걸 100번도 1000번도 넘게 후회를 하고 있었죠. 준열이가 없어지면 속이 후련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누나! 하며 매달리던 준열이 얼굴만 계속 떠올랐죠. 생각해보니 별로 잘해준 기억도 없었어요. 다시 준열이가 돌아와 주기만 한다면 착한 누나가 될 거다. TV도 양보하고 쥐어박지도 않을 거다. 다시는 준열이를 볼 수 없다 생각하니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참으려 해도 눈물이 계속 찔끔찔끔 흘러나왔어요. 소매로 눈물을 닦는데 멀리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급하게 뛰어오더니 다짜고짜 내 등짝을 후려쳤어요. 너 지금 몇인데 여기서 이러고 있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엄마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엄마를 보니 참았던 눈물이 주르르 흘렀죠. 나는 아무 말 없이 돌멩이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니? 준열이는?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어요. 그때 엄마 뒤로 할머니와 준열이가 오는 게 보였어요. 분명히 준열이었어요. 나는 너무 놀라고 들고 있던 돌멩이를 그래서 떨어뜨렸어요. 아이고,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 누가 우리 손녀 잡아갔을까 봐. 이 할매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할머니가 거친 숨을 고르며 가슴을 쓸어내렸죠. 알고 보니 버스에서 내린 할머니가 우연히 놀이터에 있던 준열이를 보고 데리고 간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짐이 한가득이어서 꼭 샛길로 다니곤 하셨어요. 그래서 놀이터 입구에 숨어있던 내가 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엄마가 나를 막 야단쳤지만 왠지 화가 나지 않았어요. 할머니와 엄마 마음속에 준열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요. 나는 한 손으로는 엄마 손을, 다른 한 손으로는 준열이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앞으로는 착한 딸, 착한 누나가 될게요. 집으로 가는 길 속에 다짐하고 그렇게 또 다짐을 했답니다. 집에 도착한 나는 책상 위에 붙여둔 샤인 사진을 보고 까무러칠 뻔했어요. 샤인 코 밑에 새까만 콧수염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야, 최준열! 나는 온 집안이 떠나갈 듯 소리를 질렀어요. 또 시작이다, 또 시작! 어김없이 엄마의 잔소리가 날아왔어요. 하지만 나는 내 동생 준열이가 너무너무 싫다가도 정말 미워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번 이야기는 오누이 사이에 얽힌 옥신각신 다투며 자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3번째 소원, 빨간 자동차
세기가 지나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상상력을 동원한 이야기였어요. 오늘도 재밌게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흥미로운 작품으로 한국말 이야기 또 만날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